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보철과의 김형섭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큰 2017년도 네오바이오텍 월드 심포지움에 강의를 하게 해주신 허영구 원장님 이하 네오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소개해주신 저희 이성복 전 병원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전에 이성복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오 바이오텍에서 이제 개발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PK 임프레션 코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왔을 때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보철 치료만 하고 있는데요. 보철 치료의 가장 출발점은 아마 이런 이제 임상 부분을 이렇게 모형으로 정확하게 카피하는 게 가장 제일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모형을 만드느냐가 아까 임성복 병원장님 말씀하셨던 리스크 팩터가 없는 보철물을 이제 만드는 첫 번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제 뒤에 강의하실 김정엽 원장님이 또 디지털 임프레션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이제 드리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아날로그적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임프레션을 이제 방법 선택을 했었냐 보면은 보통은 픽업 임프레션 테크닉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트랜스퍼 임프레션 방법을 아마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임프레션 테크닉이 더 좋으냐, 뭐 나쁘냐, 그러니까 어떻게 더 정밀하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픽업 임프레션은 또 장점이 분명히 있고 정밀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환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디비주얼 트레이라는 그런 한 번 더 내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환자가 입이 좀 크게 벌어지지 않는, 또 특히 최후방 구치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인상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트랜스퍼 임프레션 테크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이게는 이제 인상을 체득하고 났을 때 임프레션 코핑이 구강내에 있고 그거를 다시 풀르고 랩 아날로그를 연결을 해서 체득된 인상체 내에 연결을 하는 그런 근본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에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패러렐하지 않은 임플란트가 서로 패러렐하지 않게 심겨져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더 이런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런 PK 임프레션 테크닉은 기존의 임프레션 코핑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캡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임프레션 테크닉은 분명 네오 바이오텍이 처음으로 개발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플레이리티 2 임플란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트랜스퍼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2008년도 JPD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스냅핏 플라스틱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한 방법은 기존의 오픈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픽업 임프레션 테크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플라스틱 캡을 또 픽업을 하기 때문에 또 단순하게 트랜스퍼 임프레션 테크닉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방법은 매우 릴라이벌한 임프레션 테이킹 메소드라고 또 나와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임프레션 키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직경과 또 길이를 갖고 있는 키트 내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체득을 하는지를 먼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적절하게 임프레션 코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위에다가 바로 바이틀 체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이틀 체득을 이제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러버 바이트 제로를 이용해서 체득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체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피캡을 연결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새로 그냥 스탁 트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러버 임프레션을 이용해서 체득을 하게 됩니다. 체득을 하고 난 다음에 랩 아날로그에다가 랩 아날로그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끼게 되면은 체결을 하게 되면은 모형을 이제 붓게 되면은 아주 정밀한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랩 아날로그를 임프레션 코핑에다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캡, 그러니까 플라스틱 캡에다가 연결을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이렇게 안에 또 내부에도 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픽 같은 게 있는 거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캡이 또 네로우랑 이제 와이드가 나눠져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길이는 이제 4.4mm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인상체에 이제 체결되는 내용 길이는 약 3.7mm 정도의 가 이제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주 안정되고 정밀한 리포지셔닝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느 정도로 정밀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체결할 때 이렇게 이제 딸깍하는 클리킹 사운드를 느낄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체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밀도에 관련돼서 이렇게 논문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발표된 걸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세 가지의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패러렐한 거, 그 다음에 15도로 메이저 디스털로 다이버전시한 거, 그 다음에 15도로 버커 링괄리하게 이제 틀어진 그런 세 개의 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픽업, 그다음에 트랜스퍼, 하이브리드, 피캡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임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온 이제 결론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픽업을 한 내용이고 이제 트랜스퍼, 이제 하이브리드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치를 제가 뭐 정확하게 비교해 보진 않겠지만은 이제 그래프만 봐서도 전반적으로 피캡이 기존의 이제 픽업 정도의 어떤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들한테 편리한 그런 이제 임프레션 코핑이라고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실험을 또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10편의 군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기존의 떡과 같이 이제 세 가지 군을 이용해서 패러렐 15도로 이제 버커 링괄리하게, 그다음 메이저 디스탈리하게 다이버지스텐트한 걸 이제 만들었지만은 기존의 방법과 좀 다른 것은 이 피캡의 인상을 체득할 때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진지발 커프가 완전히 이제 잠기게끔 하는 게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진지발가 임프레션 커핑에서 완전히 이제 잠기게끔 해서 인상을 체득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실험실상에서 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지발 뎁스를 3mm로 두께를 줘가지고 똑같이 피캡, 이제 트랜스퍼, 그다음에 픽업 임프레션을 체득을 해서 이런 이제 체득을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정밀도를 실험의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토크 게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15N을 이용해서 랩 아날로그 체결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런 2차원적이긴 하지만은 메저닝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체득을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한 결과
픽캡이 전반적으로 이제 트랜스퍼나 이제 픽업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정밀하다고 어떤 이게 실험의 어떤 그 군이 N수가 적기 때문에 N수를 좀 늘리게 되면 조금 어떤 이제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좀 더 그래도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픽캡을 맨 마지막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그 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랑 캡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캡을 사용해서 모형을 만든 경우가 좀 더 정밀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인프레션 방법이 좀 더 특이한 좀 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코핑 포지셔너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에 키트에 이제 들어있긴 하는 건데요. 그래서 포지셔너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손으로 구강 내에서 인프레션 코핑을 장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방 구치부 같은 경우에 인프레션 코핑을 체결할 때 큰 장점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 상에서도 완전히 그 장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요 부위에 이제 콘케이브한 부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이제 많은 그 인프레션 코핑이 그 직경과 길이를 갖고 있는 인프레션 이제 코핑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이제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코핑의 다이아미터를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직경이 3.5mm, 4mm, 4.5mm, 5.2mm, 5.7mm, 그래서 한 9.0mm까지의 이제 종류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 3.5에서 4.5mm까지는 스몰 캡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5.2mm부터는 이제 라지 캡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보통 저희가 인상을 체득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기용실을 보내게 되면은 이 만들어진 그 치은의 형태가 인상 코핑의 모형대로 그 형상대로 나오면서 기용사가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임의로 이머전시 프로파일 커팅을 해가지고 이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이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픽캡을 이용해서 적절한 직경의 코핑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술자가 원하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어느 정도 그 기용사한테 가이드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4.0mm, 4.5mm, 5.0mm, 5.7mm 각각의 다양하게 직경을 가진 걸 이용해 가지고 인상을 체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상을 체득하고 난 다음에 꼭 이제 힐링 어바트먼트를 기존의 것으로 다시 재장착시키지 마시고요. 만약에 인상을 체득했을 때 좀 더 와이드한 직경이 큰 그 인프레션 코핑을 이제 이용을 했다 그러면은 힐링 어바트먼트를 좀 더 직경을 큰 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다음 내원 보철물 장착하러 온 다음 내원 시에 환자가 이제 불편감을 좀 없게끔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바이트까지 같이 체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클루잘 클리어런스를 좀 확인하시면서 적절한 그 길이를 이제 길이의 인프레션 코핑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레션 코핑은 보통 그 진저발 커프가 3.3mm에서 스몰 캡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10mm까지가 있겠고요. 라지 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저발 커프가 3mm에서 한 6mm 그리고 2mm에서 6mm, 그 다음에 3mm에 한 4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위에 스몰 캡은 4.7mm, 라지 캡은
4.9mm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스몰 캡은 최소 7.7mm에서 10.7mm의 어떤 길이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네오에서 갖고 있는 픽업 임프레션 의 길이를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최소 16mm, 그다음에 19mm, 그다음에 트랜스퍼는 14mm, 그다음에 17mm의 어떤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치부에 입이 또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 경우에 인상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 PK 임프레션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하나의 또 장점이 이제 되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환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체득하는 데서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위와 같이 어느 정도는 그 커팅을 하고 체득을 해도 이제 큰 그 정밀도에 큰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근접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이제 커팅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커팅을 하고 인상을 체득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도 진지발 이제 커플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임프레션 코핑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길이의 커플을 가지고 있는 임프레션 코핑이 있겠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적절하게 선택을 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긴 임프레션 커플을 갖고 있는 임프레션 코핑을 이제 선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경우로 임프레션 코핑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상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 같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모형 임프레션 코핑을 이제 연결을 해서 바이트를 이제 체득을 하고요. 바이트를 체득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캡을 연결을 하고 인상을 체득을 해서 그 외에다가 랩 아날로그를 연결을 하고 인상체 내에다가 체결을 해서 이제 정확한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큰 케이스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P캡을 이용해서 체득하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와 같이 구치부에 6번, 7번이 없는 거나 그러니까 최후방 지대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트랑 인상을 같이 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온을 이제 할 필요 없이 그 정밀한 보초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모형을 이제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저 버튼을 만들고 SCRP 타입의 보초문을 만들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안테리어 오픈 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소고치만으로 이렇게 바이트를 체득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확한 보초문 이제 만들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경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초를 만들어서 공원 내에 델리버리한 경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그러니까 김정환 선생님이 저희 제공해 주신 슬라이드인데 이 PK 임프레션 코핑을 단순히 그 네오 그 제품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스템의 GS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다가 PK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만든 그러니까 보초물을 만들어서 델리버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그 뒤에가 7번은 기존의 덴티움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일 대구치 부위에 네오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해서 같이 PK 임플레이션 코핑을 해서 체득을 해서 보초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인터널 타입뿐만 아니라 ITR 타입의 임플란트도를 위해서도 이제 PCAP이 이제 또 개발이 되었고요. 네. 또 이제 익스터널 헥스를 가지고 있는 익스터널 임프레션 임플란트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이제 그 PK 임프레션 테크닉이 그러니까 제품이 또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그 PK 임프레션은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이제 숫자가 주도가 돼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임플란트 테크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 픽업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 픽업 임프레션 테크닉과 같이 아주 정밀한, 아니면 보다 더 정밀한 임프레션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트 리지스트레이션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이제 편리한 효율적인 그런 임프레션 테크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임프레션 테크닉을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